안녕하세요, 달팽이 여러분. 달핀제 TV의 이현중입니다. 네, 오늘 얘기할 내용들은요, 지난 그 수업에서 했던, 강의에서 했던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하고. 제목은 인공지능 어찌 될 끼고, 예, 재미있는 제목을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쉽진 않네요. 챗GPT도 이거 잘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 인간지능, 제 노력으로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았고요. 예, 노동력이 사라져간 50년의 기록,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0년 동안, 1980년부터 향후 2030년까지, 약 50년 동안, 이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경제 구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할 겁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제가 한 15년 동안 강의하면서 정리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그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호응을 얻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너무 알아듣기 쉽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평가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문과생도 예, 이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집에 계시는 예, 우리 학부모님들도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예, 꼭 이 영상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제 또래분들, 친구분들 꼭 이거 봐주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일하시면서 아니면은 뭐 청소하시면서 큰 소리로 틀어놓고 이 영상을 들어보시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 20분 정도 좀 이렇게 할 거고요. 천천히 좀 해볼 거예요. 네. 지난 영상에서 이제 계속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요. 인공지능 대전환의 흐름. 그랬더니 너무 좀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X라고 하거든요.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인공지능 전환된다. 그래서 경제 구조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런 얘기를 하겠다 해놓고 오늘에서야 이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되네요. 한번 좀 간추려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했습니다. DX라고 해서 A, B, C, D, E. A는 AI, B는 블록체인, C는 클라우드, D는 데이터, 빅데이터예요. 그리고 E는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얘기하는데 이 A, B, C, D가 디지털이에요. AI는 인공지능은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80년도부터 우리는 이 DX,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맞이했고 어떻게 보면은 2016년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세돌과 알파고가 이제 바둑 대국을 두면서부터 AX가 이제 오지 않았나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었고요.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었죠. 네, 인공지능 전환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좀 낯선 단어이겠지만 AI 에이전트, 나를 대신하는 인공지능 대리인, 대행자, 에이전트가 경제 구조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따가 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인공지능과 AI 에이전트가 무엇을 이렇게 지향하느냐. 결국엔 사람이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만, 보면은 이제 사람을 대신하기 때문에요. 에이전트가 뭐 노동력이라든지 일자리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자본의 집중 이런 얘기가 나오고, AI의 사람에 대한 어떤 지배,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여튼, 그런 얘기는 좀 먼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어떤 걸 원하냐면요. 스스로 알아서 잘 해주길 원합니다. 스스로. 예. 뭐냐면은,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아서, 예, 어떤 인식의 문제. 예. 그리고, 이거는 지능화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해주길 원해. 뭘 해주길 원하냐면 의사결정과 판단과 그 다음에 액션까지 때로는 원할 수 있어요. 결제를 대신해달라든지 아니면 타인의 어떤 거래를 이제 해달라, 예, 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아니면 뭐 댓글을 대신 달아줄 수도 있겠죠. 요새 보면은 AI 에이전트가 유튜브나 SNS, 인스타그램에 어떤 댓글을 대신 달아주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했었고요. 자, 오늘부터는 예,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과생 같은 경우는 IT를 잘 모르세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먼저 기본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IT 인프라가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 그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 IT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노트북? 아니면 스마트폰? 예,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퍼스널라이즈드한 디바이스예요. 그러니까 개인화된 도구인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뒷단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하드웨어예요. 서버죠, 서버. 예, 서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버 안에 이제 탑재되는 OS 같은 리눅스, 윈도우 같은 소프트웨어, 예,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연결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인터넷,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예, 서버 한 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져 있고 데이터가 쌓이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IDC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 우리들이 이용하는 많은 그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하고 이 시스템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거든요. 거기가 IDC예요. 그리고 이 IDC의 하드웨어, 그 다음 소프트웨어, 그 다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 구성체, 시스템, 이걸 또 클라우드라고 얘기합니다. 클라우드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시간에도 그 ABCD 얘기하면서 했었어요. 그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 그 달핀셋 TV 채널에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IT 인프라 구성 요소와 함께 이제 경제 구조가 변해가는 거예요. 뒤에 장표를 보시면요. 좀 복잡하죠. 시스템, 데이터, 경제 구조의 변화, 50년의 흐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198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그리고 향후 이렇게 쭉 시간축으로 그 왼쪽에 이렇게 그 Y축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경제 구조 이렇게 X축으로 돼 있어요. 쭉 이렇게 그 구간별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하나씩 좀 드릴 겁니다. 좀 약간 좀 그 화면이 작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 하드웨어 시스템입니다. 1980년도에 이제 그 태어나신 분들, 살고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IBM 그 PC가 먼저 나왔죠. 로컬 PC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애플, 애플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애플 그 컴퓨터가 나왔어요. 맥, 이 깔려 있는. 그래서 로컬 PC가 이제 그 나와가지고 개인들도 이제는 그 디지털 환경에서 노출되고 사용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신문사 조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몸값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활자를 신문을 찍기 위해서는 그 철로 된 이렇게 조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찍어 넣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로 이제 대체가 됐습니까? 워드 프로세서, 그런 분들에게 그 대체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한 6개월 만에 그 인력 교체가 돼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990년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로컬 PC들이 있는데요. 이게 원격에 있는 그 서버가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됐어요. 단일 서버에 단일 홈페이지 하나.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를 열고 싶었는데 너무 비싼 거죠. 금액이.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 서버에다가 여러 그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물리적으로 계정을, 사용자를 여러 개 둬가지고 그 IP라고 해요.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도메인을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서버 호스팅, 호스팅 서비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홈페이지를 이렇게 유치해주는, 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 이래서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벤처붐이 이때 일어났죠. 1990년도, 2000년대 초반. 그때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대단했죠. 기억나시죠? 그 젊으신 분들은 몰라요. 자, 2000년대 이제 그 초반이 오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어떤 그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어떤 서비스였을까요? 바로 랩스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바다. 뭐였죠? 바로 파일 공유, 음원 공유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요.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면은 인터넷이 연결되고 개별 그 PC가 연결되다 보니까 집안에 이제 다 보면은 그때 그 여러 가지 빠른 그 ADSL 같은 거 설치를 했거든요. 고속 그 인터넷 회선을.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PC에서 타인 간의 어떤 그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P2P 서비스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어 투 피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각각의 놀고 있는 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그 서버, PC 간의 그 통신을 그 하게끔 했거든요. 그런 걸 뭐라고 했느냐?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리드 컴퓨팅? 뭐냐면은 네트워크를 공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 서버 호스팅을 통해 가지고 그 서버에 이제 물리적 공간을 공유를 했다고 하면은 2000년대 들어와서는 네트워크를 공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이게 2000년대 중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싸이월드 아시죠? 굉장히 좀 추억 돋습니다. 싸이월드가 있는데 이 싸이월드의 대표적인 그 상품이 뭐였죠? 바로 도토리 뮤직이었죠. 하나에 100원짜리. 그래서 이렇게
그 도토리 뮤직을 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을 설치했어야 돼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직원들이 이제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그 회사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제 그 PC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지켜보다가 갑자기 느려지는데 뭐지? 그래서 그 작업 관리자, 그러니까 컴퓨터에 있는 작업 관리자를 딱 열어서 봤더니 계속 하나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그 서비스만. 그게 뭐였냐면은 싸이월드의 이 뮤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 봤더니 뭐냐면은 싸이월드의 그 뮤직 약관에 보면은 그리드 컴퓨팅, 그러니까 그 이 싸이월드 뮤직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PC의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패킷 단위로 저장을 하고 특정인들이 음악을 들으려고 했을 때 그 각각의 PC에 있는 개인의 PC에 있는 것들을 모아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게 뭐예요?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서버 공간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했던 거죠. 음악 서비스, 넵스터나 소리바다 이런 게 일반적이었어요. 뭐 당나귀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내 PC를 음악 서버로 쓰지 마.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반발했죠. 물론 이제 싸이월드에서는 이런 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고 기술적이고 크게 부하도 없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위해서 그리드 컴퓨팅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뭐 느리다, 뭐 이런 불만, 하여간 소비자 불만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랬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술적 발전과 함께 온 거죠. 자, 서버의 물리적 그 공간의 어떤 그 공유와 네트워크의 공유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뭘 공유할까요? 사람들은 계속 이 그 효용을 찾거든요. 특히 이제 그 하드웨어와 시스템에서는 효용을 계속 찾아요. 뭘 찾냐면요. 그 다음에 뭘 공유하냐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컴퓨터 쓰다 보면 엑셀이라든지 아래 한글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칸씩 다 사야죠. 물론 이렇게 뭐 약간 좀 뒤로 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실제 기업이나 이런 관공서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그 정품을 사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좀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번 이렇게 서버를 그 우리 쪽 그 공간에 그 회사나 이렇게 둔다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관리하기 힘들고.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물리적 하드웨어, 네트워크까지 공유하는 그런 단일화된 별도의 시스템 서비스가 나온 거예요. 예, 운영해주는 서비스. 그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예요. 예, 클라우드라고 하면서 여러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그다음 소프트웨어도 가상화 시켜가지고 빌려 쓰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지금 가장 유명한 게 AWS예요. 아마존 웹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예, 우리나라 뭐 KT나 MS 애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개인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마이박스 이런 걸 이제 쓰죠. 예,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를 또 하게 됩니다. 뭘 공유합니까? 예, 자 물리적 서버 공유했죠. 그 다음에 그리드 컴퓨팅을 통해서 네트워크 공유했죠. 클라우드를 통해 소프트웨어까지 공유했어요. 그 다음에 공유될 수 있는 게 마지막 네 번째 이거예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디지털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데이터까지를 공유하는 거, 그 공유하는 기술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 변종입니다. 왜? 여러 그 물리적 서버 간의 그 특정한 데이터를 모두 공통적으로 공유해가지고 위조와 변조를 막자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이 블록체인이 왜 변종이냐면 그 이따가 좀 설명을 암호화폐 쪽에서 드릴 건데 너무 이제 투기성으로 간 거죠. 기술적인 것보다는 투기성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좀 변종이 나왔고 예. 자,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예, 드디어 이제 이 뭐가 나오냐면은 예, 지금 한참 그 전에 이제 게임에서 쓰이는 그런 그래픽 카드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연산을 굉장히 빨리 하게 하는 예, 그런 게 있었죠. 물리적으로. 예, 그게 원래는 그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그래가지고 GPU 카드라고 그러죠. 예, 굉장히 이걸 좋아하죠. 근데 이 GPU가 지금 굉장히 비싸졌죠. 왜? 챗GPT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GPU가 그냥 품귀 현상입니다. 이게 국가 간의 어떤 그 경쟁도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향후 예, 이 하드웨어하고 시스템적으로는 새로운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한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있어요. 예, 무엇입니까? 예, 바로 양자 컴퓨터라고 한 겁니다. 물리에서의 이제 양자 이론을 가지고서 데이터와 통신을 굉장히 빨리 엄청나게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암호를 다 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실제 이런 컴퓨터 연산
어떤 그 프로세싱 처리하는 거 외에 하드웨어로 나오는 게 바로 사람의 형태를 띤 뭡니까? 바로 휴머노이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맨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복기를 해드리겠고요. 하드웨어 시스템은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데이터 분야. 예, 이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가 이제 그 하드웨어 발전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그 발전을 해요. 특히 데이터 분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디지털 데이터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어떤 기술의 진보와 함께 기법이 발전한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진화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1980년도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었어요. PC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작은 데이터를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서 전체를 추론하는 어떤 통계 기법이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0년대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RDBMS라는 게 나오죠. 아, 문과생들이나 이제 비전공자들 이런 분들은 처음 들어봐요. 이런 단어들을. 근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RDBMS,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에요. RDBMS.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거의 인터넷 서비스들은요, 거의 RDBMS를 써요. 예, 오라클, 뭐 MySQL, 뭐 이런 그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데이터를 의미를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를 다 모아놓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특정한 그 지식과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찾아내기 위한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법과 어떤 솔루션, 기술, 그 다음 비즈니스가 발전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뭐가 생기냐면요. 인터넷이 아까 굉장히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원격에 있는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그 홍보, 마케팅을 하는 전략을 짭니다. 실제 고객에게 이제 그 홍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뭐 했죠? 1990년도만 해도 은행 가면은 여러분들 매년 12월에 가면 어떤 거 받았습니까? 두 개를 받았어요. 하나는 달력을 받았고요. 또 하나 뭐 받았습니까? 하나는 이제 교통 지도 맞죠? 새로 심판 나온 거 그런 거 받았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은 뭘 받았냐면요. 백화점에서 특별한 할인 쿠폰을 받았죠. 이렇게 우편물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오프라인 어떤 인쇄물 같은 걸 받았었는데 2000년도 들어와서는 뭘 받습니까? 우리가 이메일을 받아요. 문자 메시지를 받고요. 바뀌었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CRM이라고 합니다.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홍보 마케팅하는 CRM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40대의 직장인, 어떻습니까? 한참 열심히 일하고 술 많이 먹을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어떤 휴식, 관광, 여행 이런 이제 광고를 보내주는 거죠. 쿠폰도 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CR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실제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도 발전을 좀 해요. 그렇다면 이 정도 데이터가 좀 쌓였으니 우리가 특정한 의사라든지 회계사 이런 분들이 전문가의 관점에서 규칙을 세워서 인공지능이 자동화 처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때 나왔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공지능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가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인공지능 세탁기, 퍼지 세탁기, 그 다음에 카오스 세탁기 이런 게 있었죠. 막 자기 스스로 알아서. 지금도 인공지능이에요. 다 보면 밥통, 뭐 냉장고 다 인공지능이죠. 어떻게 보면 뭐 인공지능 청소기도 있으니까 로봇 청소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인공지능도 발전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뭐가 이제 발전하냐면은 머신 러닝이라는 게 발전을 합니다. 머신러닝. 런닝머신이 아니에요. 뛰는 런닝머신이 아니고요. 머신러닝이라고 해가지고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이게 인공지능의 시초들이 이때 2000년대 중반 후반부터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1990년대에 이제 법학과를 나왔어요. 법대. 제 개인적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법대를 나오다가 다녔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인터넷이 유행하면서 실제 사법시험을 접고 벤처인의 삶으로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살아온 게 굉장히 재밌어요. 주변에 이제 변호사 친구들을 많이 만나도 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난 이렇게 살게, 이렇게 하고 있죠. 저도 2000년대 이때 그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고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팔고 구축하고 그랬고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년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2010년. 2010년이 오면서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계속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할 건데,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재료입니다. 빅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빅데이터의 속성이 세 개라고 얘기해요. 3V라고 합니다. V가 세 개 있다. 하나는 뭐냐? 볼륨. 그래서 데이터가 크다. 사이즈가 있다. 예. 이때 나온 게 기술이 하둡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예,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벨로시티, 속도. 굉장히 데이터가 발생되는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쓰이는 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이제 센서 기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저기 막 센서가 있잖아요. CCTV도 센서거든요, 일종의. 예,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다 인터넷이 연결돼가지고, 예, 사물에, 맞죠?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잖아요. 그걸 IoT라고 합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IoT. 예, 아마 이런 거는 계속 여러 가지 이제 텔레비전 광고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용어들은요. IoT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획기적인 드디어 AX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만한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2016년 3월에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세계 대결,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사람이 최고의 바둑 잘 두는 사람이 바둑을 뒀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바로 인공지능이 4대1로 사람을 이겼어요. 딱 이세돌이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긴 거의 그냥 완전 유일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때 세계의 대결을 했었고 이 이후로 어떤 게 됩니까? 인공지능이 뜨기 시작해요. 인공지능이 뜨기 시작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쪽 기술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바로 빅데이터의 3요소 중에 버라이어티, 다양성이라고 하거든요. 다양성. 보면은 텍스트, 그러니까 글자라든지 숫자가 아닌 이미지, 음성,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양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거를 버라이어티라고 합니다. 버라이어티. 그래서 보면은 이런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형태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그거를 인공지능화 시키는 기술, 그게 바로 들어보시는 거겠지만 딥러닝이에요. 머신러닝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보다 더 딥하다. 그래서 딥러닝입니다. 이런 용어가 되게 재밌죠. 처음 듣는 분들은요 되게 이게 그런 의미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붕 뜨죠. 딥러닝 기술이 뜨면서 같이. 그래서 와, 이거 뭔가 되겠네. 그런데 조금 소강 상태로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2023년 11월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불과 7년 만에, 알파고 나오고 7년 만에 2023년 11월에 챗 GPT가 나오는 거예요. 챗 GPT 3.5. 이게 나오면서 드디어 생성 AI. 막 말도 막 똑같이 사람보다 더 잘하고 그림도 더 잘 그리고 음악도 만들어주죠. 인공지능이. 그런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더더더 발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죠. 구글의 제미나이, 그 다음에 클로드, 엔트로픽의,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는 메타의 라마, 이런 것들이에요. 좀 생소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브랜드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AI 에이전트. 아까 에이전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대신하는, 대행하는, 대리하는 그런 거라 했잖아요. 나를 대리해서 결제를 한다든지 구매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 그런 거고 그런 것들이 조직화돼서 기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사람 사이에서 작동하는 것 에이전틱 AI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갈게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파트예요. 그렇다면 하드웨어하고 시스템이 이렇게 변화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진화를 해왔다면 이게 무엇에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돈벌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경제 구조의 변화를 얘네들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대표님, 네, 뭐냐면요. 이 디지털 그 어떤 그 기록, 디지털 시대, 예, 디지털 경제 구조 이쪽으로 지금 우리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전 세계 모두가 예,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거의 다 오고 있죠. 좀 안타깝게도 이 AI나 뭐 이런 자동화된 머신 키오스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르바이트가 좀 많이 줄고 그랬어요. 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1980년대 이 경제 구조는 아까 그 PC들을 판매하는 하드웨어 판매하는 어떤 그런 시대예요. 예. 물리적인 어떤 그런 판매 그 시장 경제 구조가 생겼죠. 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무역 시대가 열립니다. 더 예, 깊이. 그 다음에 1990년대는 인터넷 기반의 웹 경제가 태동해요.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굉장히 큰 온라인 쇼핑몰이 있죠.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이때 생겼어요. 예, 중고책 이렇게 그 사고 파는 약간 머리 시원하신 분이 이렇게 만든 회사. 예, 제프 베조스가 만든 아마존. 아마존이 이때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 뭐 쇼핑몰이 뭐야?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예. 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당연히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라든지 뭡니까? 그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당연하죠. 지금은 예, 배달의 민족, 인터넷 연결 다 안 되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은. 자, 2000년대에 와가지고는 그 어떤 게 됐냐면은 경제 구조가 사람들이 그 앞서서 네트워크하고 하드웨어하고 시스템하고 뭐 이런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어떤 그런 그 시대가 오면서 그럼 우리 경제 구조도 좀 공유하자. 왜 너만 잘 먹고 사냐? 인류 전체를 위해서 공헌하자. 그게 뭡니까? 예, 바로 참여, 공유, 개방. 공유, 참여, 개방. 예, 이런 웹 2.0이라고 하는 웹 2.0 경제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2005년도에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블로그, 싸이월드 같은 SNS, 예, 페이스북도 이때 만들어졌죠.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내 활동을 유튜브에 올려서 개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경제 활동이 예,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왔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데이터 그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테크놀로지, 디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왔고 이걸 통해서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공유 경제로 바뀌어요. 공유 경제.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그거 하면은 우리나라는 약간 좀 그 지금 뭐 안 되고 있는데 우버 택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그냥 승용차를 택시처럼 그냥 이렇게 날 불러주면은 좀 쉬고 있다가 가가지고 택시로 한다. 네, 누구 데려다주고 돈 좀 받는다. 예, 내 차를 공유한다. 그게 우버 택시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숙박 시설 에어비앤비 맞죠? 그다음에 공유 주방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서비스가 이제 그 나왔죠. 공유 경제 이래가지고 공유 경제 지금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많이 지금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자전거, 공유 자전거, 킥보드 이런 것들이 다 공유 경제의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자, 2010년도 오면서 알파고가 그때 이세돌을 4대1로 이기면서 무엇이 나와요? 4차 산업혁명 나오면서 예, 무인화, 자동화, 그다음에 어떤 CPS 이거는 이제 물리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근데 2018년도, 17년도, 18년도 이게 나와요. 암호화폐하고 에코시스템 이런 게 나오는데 특히 암호화폐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암호화폐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 그때 돈을 많이 잃으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한번 보시면 예, 이런 그 2018년도에 비트코인하고 예, 여러 가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폴리곤 예, 이런 암호화폐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투기성으로 갔는데 근데 지금 살아 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그때 그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했었는데 오늘 이게 보니까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투기성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또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는 이런 것들을 경제 구조에 그 포섭을 시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그 ETF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이제 대신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들을 공식화했어요. 공식화.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더 안정적이고 그 뭡니까? 더 비싸지고 있는 거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그 지금 그 구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도 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이제 밍글 패스라고 하는 그 실제 이제
이 블록체인 서비스가 티켓 쿠폰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밍글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결제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뭐 투자를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계획이 있죠. 여튼 이런 2018년도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나오면서 여러 이제 그 결제 관련된,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 관련된 리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에코시스템들이 갖춰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2023년도에 오면서 챗GPT 나오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지 구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성 AI에 대한 구독 경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향후 2025년부터 203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바로 거래 및 결제,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물건을 사고 구매를 하고 사인을 하고 그런 어떤 경제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다?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쭉 종합을 한번 해보면요, 한 장으로 이제 살펴보면요, 어떻게 이제 흘러간다 보면은 1980년도부터 2023년도, 2025년도 향후 50년간의 하드웨어하고 시스템이 공유 효율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그 고도화, 그 다음에 GPU 머신 나오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나오고, 사람의 모양을 한 로봇 휴머노이드가 나오면서 사람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 쪽은 쭉 작은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큰 데이터, 빠른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그 다음에 딥러닝을 통해서 보다 더 정교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해 나가고, 조직조차도 인공지능화하는 에이전틱 AI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구조는 하드웨어 PC를 팔면서,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몰이 생기면서 원격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공유 경제가 일어나고 무인화, 내가 없어도 되고, 좀 슬퍼요 이런 게. 근데 또 결국에는 뭐냐면은 정말 사람이 없어도 시스템, 나를 대신하는 인공지능이, 에이전트가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쿠팡이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개인이, 그러니까 손님이 그 뭔가를 결제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고서 그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50년의 흐름이고, 그럼 어떤 거에 투자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궁금하신 분들. 그런 거는 제가 좀 영상을 더 찍은 다음에 나중에, 좀 더 나중에 더 딥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화를 많이 봤어요. 실제. 왜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지난 2000년부터 해가지고 영화를 많이 봤는데, 미래에 대해서 그 그린, 인공지능을 그린 어떤 그런 그 영화들입니다. 보면 이게 맨 왼쪽에 있는 게 허고요. 허. 이 남자가 이제 호아킨 피닉스인데요. 이 호아킨 피닉스가 제가 몰랐는데 그 영화 그 뭡니까? 그 있잖아요. 그 로마 시대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그 황제예요, 황제. 야, 거기서는 굉장히 비열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슬픈 순정남으로 나와서, 이 남자가, 순정남이 인공지능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어떤 그런 영화죠. 허. 감정적으로 공유하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그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서로게이트예요. 굉장히 처음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누워 있고요. 눈하고 귀하고 뇌하고 모든 그 뭡니까, 피부, 촉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미각을 위한 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센서를 다 달고 원격지에 있는 로봇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로봇을 만나요.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야, 이 서로게이트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조만간 우리 인류한테 다가올 미래가 아니냐, 서로게이트. 이게 약간 좀 무섭기도 하지만 또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왼쪽 아래에 있는 게 매트릭스입니다. 와, 키아누 리브스.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파란 유지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바로 그 인공지능이 그 전체를, 시스템이 사람을, 인류를 자원으로, 리소스로 빨아먹으면서 지배하는 어떤 그런 세계 속에서 각성한 인류들이 그런 그 어떤 시스템하고 싸우는, 약간 좀 종교적이기도 하고 뭔가 좀 재밌었어요. 저는 이 매트릭스를 영화를 3번 봤습니다.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1편이 제일 재밌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굉장히 무서운, 예, 이게 뭡니까?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죠. 예, 우리 인류를, 예, 무찌르려고 하는. 예, 그래서 외계에서 터미네이터가 오죠. 이 스카이넷으로부터 인류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 반드시 한번 보시고, 영화 속에 인공지능과 미래가 담겨 있으니까요. 예,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쭉, 경제구조 이런 것도 다 나와요. 어디에다 돈을 쓰고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예, 자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나실 때 꼭 이 네 개 영화는, 예, 순차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늘 영상을 좀 쉽게 찍으려고 했고요. 내용을 어려운 용어도 나오지만, 예, 향후 지난 50년간, 그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들에 우리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경제 구조, 시스템,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갈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하고 댓글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계시는 다른 학부형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 직원분들에게 달핀채 TV 카톡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